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조작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피해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한 것과 부정 불법은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이런 그 제도에 대한 보완책.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김홍신 부대표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들이 선행적으로 보완돼야 되는가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은 업계에서는 저는 이제 ARS 조사가 이와 같이 마구잡이로 이제 되는 거를 좀 제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봤자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개 여론조사를 가급적이면 줄이자라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정당에서 할 수 있고 후보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 뭡니까 예산이 없는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을 다 대표하기 어려우니까 좀 많이 줄이자. 특히 선거 기간에서는 선거 기간 앞두고 깜깜이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를 ARS 조사는 좀 길게 두자. 이런 이런 의견을 제가 이제 제출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잘 안 듣. 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중 처리 이거 명태균 사건 예. 터지면서 가중 처리에 다들 관심 있어서 여쭙고 저한테 이제 문의하고 이러시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ARS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이 자주 쓰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규제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림가중이라는 건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변수 세 개를 다 잘라가지고 림가중 주지 말고 두 개는 붙이고 하나는 이제 뭐 놔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문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규제를 하자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 공표용 여론조사를 전화면접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난감하실 수밖에 없고요. 제 주장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게 또 이제 허들이 된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 그 지방에서는 지방선거 할 때 뭐 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그러니까 여심이가 선거 때 정말 코피가 쏟아지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다 관리는 어렵습니다. 다 관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심이가 그 일을 다 하면 정말로 사람을 막 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렇게 열심히 업무 하중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예. 마음 먹고 막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을 때도 안 되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거는 저는 이제 요새 명태균 요거를 예. 보면서 전화번호를 썼지 않습니까? 예. 여심위에 지금 설문지하고 결과를 올리는데요. 저는 로데이터 중에 전화번호를 이게 심어진 상태에서 네. 하나의 열로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 로데이터도 올리자라는 주장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여심이가 공표용 여론조사에 한 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전체를 다 가지고 머지해서 전화번호만 따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가 특정 전화번호를 이상하게 많이 썼다라고 예. 하면 그거를 의심이 되니까. 사후에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재사용과 관련돼서 여심이가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확실히 6개월 지나면 이제 그거는 하드디스크를 예. 갈아버릴 수도 있으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년 있다가도 여심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아니 근데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도 보완, 그러니까 여심위의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전 이거 발각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거를 겁이 나서라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보면 과태료 또 내고 또 다른 사람 명의 바꿔서 또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이게 지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잘못된 일들 하는 부정과 불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엄벌을 통해 가지고 좀 뿌리를 뽑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좀 말씀 주시죠. 정당 공천 제도가 여론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그 대선 때 명태균이라는 괴물 같은 사기꾼이 나서갖고 이런 일도 벌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도의 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천의 룰. 그렇죠. 예.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공천을 받을 수 없다면 저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명태균이라는 지역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농사짓던 사람이다.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중심에서 저런 영향력을 펼쳤다는 것 자체는 예. 지금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존한 정당 공천에 큰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 전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어떤 그 여론조사 기법들, 여론조사 작업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아하.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선거 결과가 전혀 다른 여론조사가 굉장히 예.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보고 또 특정인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마구잡이 돌린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뭔가 필터링을 해서 전화번호를 추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 뭔가 여론조사를 하는 모습들을 의심가는 상황들 많이 봤는데요. 이번 참에 예. 정말 제2의 제3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게 조금 정치권에서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셔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